예, 이번에는 HPLC의 이동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동상으로서 HPLC에서는 어떤 용매가 사용이 되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동상을 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등용매 용리 방법하고 기울기 용리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동상에서는 이제 완충 용액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충 용액으로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아울러서 첨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PLC에서 사용되는 용매들을 살펴보면은, 이 HPLC에서 그 용매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HPLC 그레이드 용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HPLC 그레이드 이제 등급 용매죠. 이거는 이렇게 그 시약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스토나이트릴 있는데 아스토나이트릴에 HPLC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C18 컬럼을 사용하는 RPLC,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서는 물을 사용하는데, 이 물도 여기에 보면은 HPLC 그레이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실에서는 이런 유기용매들은 이런 시약을 HPLC 그레이드를 사용을 하고, 뭐 HPLC 그레이드 또는 페스티사이드, 그러니까 농약 분석용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등급을 사용을 하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물은 이제 정제수를 사용하는데, 정제수로는 보통 3차 정제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용매를 굉장히 등급이 좋은, 퓨리티가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이 컬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UV 비지블 스펙트로포토메터, 이제 이쪽에서 어, 그 검출기에서, UV 검출기에서 이 바탕 신호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순도가 좋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것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도 이 용매를 사용할 때는 필터 장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필터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터 장치가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필터 장치인데, 이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 어, 뷰흐너 깔때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여기에 이것하고 이 사이에 여기에 이제 필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필터도 보면은 유기용매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용매를 걸을 때 유기용매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 진공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주죠. 그러면은 이렇게 걸러져서 나오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여기에 트랩 장치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유기용매들이, 그 증기들이 바로 이 펌프 쪽으로, 진공 펌프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펌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유기용매를 필터링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유기용매용 필터가 있습니다. 그 둥그런 필터가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물을 필터할 때는 이제 3차 정제수를 사용하고 그럴 때는 물 필터용 그 필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컬럼을 그 워싱을 해줄 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그것을 살펴봤었는데, 어, 컬럼을 워싱을 할 때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실험실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그 용매로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용매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용매 속에는, 그러니까 유기용매나 물 이런 데는, 거기에는
기체가 산소나 질소, 이제 기체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컬럼으로 이렇게 용매를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압이 걸리게 됩니다. 압이 걸리게 되면 여기에 기포가 생성이 돼요. 여기에 기체가 녹아져 있으면. 그래서 이 기체를 미리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필터함으로써도 제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가열을 시켜줘 가지고도 하는데, 가열하는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륨 기체를 넣어줘 가지고, 이걸 디게싱 시킨다고 하는데, 헬륨 기체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일반 기체 방울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매를, 이게 이제 HPLC 한 기계 용매 시스템인데, 기계 HPLC 시스템인데, 이 위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용매들은 이렇게 맨 위쪽에 놔두죠. 펌프보다 위쪽에 놔둬 가지고 끌어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용매병이에요. 이 용매병에는 이렇게 플릿이라 해 가지고 이런 형태가 거름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름 장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용매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이동상을 이동상 병에다가 이렇게 채워 넣어 줬어요. 채워 넣어 줄 때도 필터링을 해서 한 것을 채워 넣어 줬죠.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이런 필터를 다시 사용을 하고, 필터를 통해 가지고 용매가 이렇게 이제 컬럼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HPLC에서 물질을 빨리 나오게 하고, 느리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물질을 이렇게, 피크가 이렇게, 붙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퍼레이션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은 뭘 가지고 해주냐면은 용매의 조성을 변화시켜 주어서, 용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극성도를 변화시켜 줘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죠. 그런데 이때 이제 보통 이제 분리를 시켜 주면서 한 가지 용매만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용매를 혼합시켜 줌으로써 용매의 극성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먼저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NPLC죠. Normal Phase Liquid Chromatography에서는 이 시스템에서는 정지상은 극성이죠. 그리고 반대로 용매, 이동상은 비극성이죠. 비극성 용매인데, 그래서 이 용리액이 세기라고 하는 것, 세기의 조정은 할 때는 극성 용매일수록 용리액 세기가 증가합니다. 용리액 세기라고 하는 것은, 세기가 증가한다 하는 것은 빨리 나온다는 거죠. 리텐션 타임이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에서 물질을 빨리 나오게 하려면은 용매의 극성도를 높여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이 정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매는 비극성 용매로서 노멀 헥세인하고 노멀 헵테인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극성 용매로서는 IPA, 아이소프로판 알코올이죠. 아이소프로판올, 그리고 클로로폼, 에틸아세테이트, 이러한 것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비극성 용매인 예를 들어 헥세인하고 그리고 극성 용매인 아이소프로파놀의 두 가지 혼합 비를 조정을 해줌으로써 극성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인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즉 RPLC 시스템에서는 정지상은 비극성이죠. 일반적으로 비극성이고, 그래서 비극성으로서 보통 일반적으로 C18 컬럼이나 C8 컬럼을 사용하죠. 그리고 용매는 좀 더 극성입니다. 그래서 이때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이 용매로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은, 극성 용매로는 물을
고정을 시켜놔요. 극성용매로는 물이 가장 일반적으로서 물이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여기에다가 물에다가 산들 pH를 조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산들을 집어넣어주고 염기들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는데, 극성인 가장 극성도가 큰 거 여기 물이죠. 극성도를 보면은 물이 가장 큰데 물을 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비극성 용매로서는 메탄올 이렇게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HPLC에서 초보자 또는 이제 화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MEOH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메탄올을 얘기하고, ACN 하면은 아스토나이트릴, 그리고 THF 하면은 테트라하이드로퓨란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아이소프로파놀 하면은 IPA, 그리고 EA 하면은 에틸아세테이트, 그리고 메틸렌 클로라이드 하면은 MC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아무튼 극성 용매인 물하고, 그리고 비극성, 상대적으로 비극성인 메탄올, 아스토나이트릴,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HF 이것을 이제 넣어줘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데, 보통은 뭐 저희 실험실에서는 보통은 물하고 메탄올을 가지고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것의 비를 가지고서 극성도를 조정을 하고, 또는 이제 물하고 아스토나이트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성도는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극성도를 알아보려고 할 때는 이런 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예를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C18 컬럼이다.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의 C18 컬럼이다.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이것을 사용했을 때 그 용매 극성도가 있는데, 뭐 물 같은 경우는 10.2고 메탄올은 5.1, 아스토나이트리 5.8, 뭐 THF가 4.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E 제로, 입실론 제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제 용리세기를 얘기하거든요. 용리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이 표를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참고로 문헌을 참고할 때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참고 문헌을 봤더니 아스토나이트리하고 물하고 비가 이렇게 했다. 60대 뭐 40이었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내가 메탄올하고 물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몇 대 몇으로 해주면은 이 60% 이걸 60% 아스토나이트리라고 이제 그러는데 메탄올은 몇 %로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 표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에 약 70%하고 일루션 스트렝스가 이 용리세기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THF를 사용했을 때는 THF가 한 45고 그리고 물이 55 정도가 됐을 때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